10번입니다. 10번. 10번 여러분 그림 잘 안 볼 거예요. 좀 작아서. 자, 화면 보면 됩니다. 화면 보세요. 자, 화면 봅니다. 저 스크린 잘 보세요. 반값이야 낙찰 1년에 8,100명인데 그 중에서 입찰 보증금은 날린 입찰자가 1년에 3,400명이다. 이 뭡니까 이거? 네? 눈물입니까? 눈물. 눈물. 여러분은 이런 일이 있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자, 그래서 입찰하기 하루 이틀 전에는 꼭 좀 내하고 서로 교감을 해서 입찰해도 됩니까? 이리 물어보면은 제가 일단 답을 줍니다. 주는데 급할 때는 시에 전화하세요. 전화하는데 문자를 또 먼저 넣어 보시고 하루 이틀 전에 넣어가지고 답이 오면은 이제 탁 하면 되는데 일단은 입찰 보증금 날릴 일이 없도록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자, 3억짜리 2억 들였는데 2억 3천이 들어갔어. 그럼 뭐 보증금 얼마 들어갔습니까? 10%. 2천만 들어갔죠? 2천만 원. 유찰 가격의 10%. 2천만 원을 띄면은 원장님하고 통수물 뭐 하루에 10만 원인데, 통주가 둘이서 딱, 많이 먹어도 10만 원밖에 더 먹겠는데, 2천만 원 뜨면 몇 번 먹어야 되나? 200번, 200번. 무슨 충분히. 평생 먹어야 돼. 200번을 살 수 있는 돈인데, 그거를, 법원에 또 들어주고 오면은 제가 마음이 좋습니까? 나쁩니까? 기분 나쁩니까? 기분 좋습니까? 여러분도 기분 나쁘겠죠? 그 다음에 인사미랍니다. 나는 두 번 다시 경매보지 안 간다. 경매하고 내하고 이제 인연은 끊었다. 이랍니다. 자기 자본은. 자기가 전문하고. 또 이런 사람 있죠. 또 그러면 또 친 사람. 3억짜리 2억 들여고 2억 3주세 했는데 똥을 더 썼어. 23억. 23억. 그럼 또 날려야 되죠. 그런 사람도 많고. 하여튼 조심해야 돼요. 조심. 자, 봅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집값 통계를 조작을 90대 보냈대. 문정부에서. 이러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래, 지금 올 시목에 났더라고. 조합 분담금을, 하여튼 몇, 1조가 더 낸다고. 그죠? 가격을 안 했다 해가지고 막 있는데 이게 잘못돼가지고, 하여튼 조작,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집값 조작. 이거 아주 문제 있습니다. 그 지금은, 부동산 거래 신고도 중개업자가 명칭을 넣도록 그렇게 해서 이제 양식이 바뀐다. 내일 모레 양식이 바뀐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요. 신고할 때 중개업자 이름이 꼭 들어도 그거를 명시하도록. 전에는 이제 임대인 임차인만 들어갔는데 중개업자까지 딱 넣어가지고 따라다락 그 데이터가 바로 그냥 뜰 수 있도록 막 그래 한대. 그래서 집값 통계 조작 이런 걸 하면 안 됩니다. 그죠? 참 이게 진짜. 자, 그 다음 뭡니까? 아파트 낙찰가율이 상승하다. 이거는 알 수가 없어요. 지금. 왜냐, 그러면은, 자, 특례 보금자리로는 50조가 풀었다더라. 왜 풀었을까? 돈을. 집이 떨어지니까. 사라. 우리 금리 싸게 1, 2% 해줬구만. 사라. 이 말입니까?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떨어지면 이리 올라가지, 이게. 거래가 있는데, 지금, 당장에. 그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고금리는 지금 앞으로 어떤 사람 얘기는 한 3, 4년 동안 고금리가 지속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지금 3, 4년 동안. 그래서 금리를 쉽게 보면 안 됩니다. 전에는 2, 3%인데 아까 전에 금리가 몇 프로? 5%? 4.5에서 4.78. 지금 아파트 담보대출 금리가 4.5에서 4.7, 4.8 막 거기서 많이 움직이는 거죠. 이제. 그게 많이 올라왔죠, 사실은. 4.5, 4.7 막 거기서 많이 움직입니다. 자, 그 다음에 추산율. 한국이 0.6. 이거 문제네. 이스라엘은 3.0. 이거 싸움이 난리인데. 상당히 높으네, 그죠? 이스라엘이 지금 3.0, 우리나라는 0.6. 한국 0.6. 이 문제 있죠, 그죠? 이거 참. 나오면은 아파트 한 좁혀야 됩니다. 주고 대학까지 등록금 정부 책임 있게 놔라. 일단 낳고 키워라. 이렇게. 그죠? 그것도 강남에다 좁혀야 돼, 아파트를. 안 되면 대한민국 개발자국이 많거든요. 마산, 마산, 창원, 진해도 산에 보면 전부 다 개발자국 거의 다 묶어놨어. 다 풀어야 됩니다. 옛날에 그 개발자국에 묶어놓을 이유가 없습니다. 지금은. 풀어도 팔릴지 말았는데. 그거 전부 다 풀어가지고 아파트를 막 지으면 됩니다. 그죠? 지으면 돼요. 짓고 이런 사람은 이제 개발자국에 다 풀어가지고 그러다가 완전 주는 겁니다. 한 대씩 줘. 하나.
하나 더 하면 두 개. 두 개 주면 안 되겠다. 또 배우자가 둘 되면 안 되니까. 하여튼 0.6% 문제다, 이죠. 자, 그 다음 봅니다. 인구 1천만 명이 혼자 살고 총 가구의 41%가 이런 거다. 자, 요것 때문에 아파트 같은 게, 빌라 같은 게 많이 수요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공동세에서 자꾸 분리되거든요. 한 집에 안 삽니다. 그죠? 자녀들도 다 막 결혼 안 해도 따로 막 때려 비니까 이게 이제 1인 가구가 많이 늘어요. 이 세대가. 이게 이제 아파트 빌라 가격을 좀 높이는 이런 이유가 됩니다. 그 다음에 나오진 않았다. 내가 보니까 나오고 싶었더니 아직 발매가 안 되어 있어. 교보문고 들어가 보니까. 자, 그 다음 봅니다. 부동산 경기가 깔아앉으면은 경매 시장을 눈여겨보고 움틀거리면은 부동산 침체기 도래로 봐야 된다. 그래서 이제 움틀거리면은 부동산 침체기다. 그래서 이게 이리 고점 가다가 내려왔는데 이게 L자가 되느냐, 계속 떨어지느냐, 반등을 하느냐, 하다가 또 떨어지느냐, 계속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이건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몰라요. 근데 전반적으로는 일본하고 같다고 보면은 이제 하향 추세가 맞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득도 없지. 그죠? 물가는 비싸고. 소득이 지금 없습니다. 소득이 딱 지자리인데, 소득이 뭐 0.1% GDP 1% 성장될까 말까 뭐 이런 파인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높아갖고는 출산도 어렵고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 경고, 그죠? 특허 사용 금지가 있다. 그다 봅니다. 자, 그 다음에 1번기네. 호적 없는 아이는 사생아, 등기 없는 권리는 부동산 사생아. 대표적인 부동산 사생아는 유치권, 법정상권, 대항력 임차인, 경매도 사생아이 돼요. 사생아이. 그 유치권은 꼭 신고를 해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진짜 진성 유치권은 신고 잘 안 해요. 그렇죠? 아파트, 빌라 8세대 지었어요. 15억 들어가지고. 돈 안 줘, 집주인이, 도급인이 돈 안 줘. 그럼 어떻게 됩니까? 공사업자는. 딱 펜스를 치고 딱 점유하면 됩니다. 그죠? 점유하면은 그게 이제 뭐 경매가 들어가도 낙찰자가 와도, 그죠? 내 나라 하면 됩니다. 그 사람들은 법원에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진성 유치권 신고 안 하는 도 됩니다. 유치권 신고 안 해도 됩니다. 그래서 유치권, 법치권, 대항력 임차인, 이 사람들은 참 조심해야 되겠다. 조심해야 되는데, 유치권은 점유율을 상실해갖고 대부분은 많이 깨집니다. 7, 80%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큰 돈을 벌 수가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입니다. 자, 유치권이라는 것은 채권이 목적물이 된다. 여기에 공사되면 해야 되지. 이게 부산 물건인데 서울에 공사되면 못 받았다. 이거 안 됩니다. 그죠? 여기에 공사돼요. 그 다음에 목적물을, 점유를 어쩐다고요? 지수해야 된대. 점유를 계속 해야 된대. 해야 되지. 돈 받을 때까지 지수해야 되지. 자,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1년 점유하다가 석 달 점유를 안 했어요. 그 다음 또 1년 점유했어. 그 다음에 또 낙찰 받았겠어. 그러면 그 석 달 점유하는 거 가지고 우리가 정확하게 데이터가 떠가지고 우리가 소송 걸면은 유치권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그거 팔려 놓으세요. 점유를 하다가 중단돼 버렸어요. 중단돼 갖고 또 점유를 하다가 경매가 되고 낙찰을 받았는데 낙찰자가 중단된 그거를 가지고 야, 점유는 깨졌다. 이렇게 해서 성소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 변제기가 도래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채권 변제기. 채권 변제 도래하는 이거는 공사 집담하는 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집담하는 건 안 되고 채권 변제. 그러니까 공사가 경매되기 전에 100% 완료돼야 돼요. 알겠죠? 그래야 유치권 얘기할 수 있지. 5분의 3쯤 지었고 경매가 되고 그 다음에 마무리하고 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변제기가 하여튼 경매, 임의경매, 강제경매 되기 전에 미리 도래돼요. 그 다음에 유치권을 배척하는 특약이 자, 내가 이제 시공사가 유치권을 나는 뭐 배제하겠다. 나는 유치권에 대해서는 전혀 포기각서를 썼다든지 이렇게 되면은 안 된다. 그죠? 은행에서 그러죠. 은행에서도 보통 뭐 이제 저도 집념할 때도 시공사하고 그래 보면은 유치권 포기가 써라. 돈을 빌 달래요. 공사 다 짓는데 지금 이제 조금 뭐 일 하면 다 끝나는데 돈은 뭐 30빌 달래요. 그러면 이제 유치권 포기가서 받죠. 은행에서. 앞으로 경매 들어가면은 또 허술하면 안 되잖아요. 또
지금 포기해서 받는 거예요. 요번에 둔촌중앙 시끄러웠죠. 왜 그게 이제 문제냐 하면은 경매가 들어가면 유치권이거든요. 유치권 그게 몇 주나 되는데 그거 누가 책임질 겁니까? 그거를. 그래서 이제 공사대금은 진성 유치권은 공사업자는 딱 지가 갖고 있으면 돼. 시간이 걸려서 그렇죠. 그게 문제죠. 하여튼 들어가 있으면 안 된다. 자, 그 다음에 또 봅니다. 유치권 발생 근거가 미지급 공사비라야 되지, 필요비, 유익비 청구하도 되기는 됩니다. 되는데, 대부분은 특히 임차인들이거든요. 임차인들이 무리시해서 나 수리했다 등등 할 수 있는데, 임차인들은 임대차 계약서에 주로 뭐가 있습니까? 임대차 계약서. 제5조 뭡니까? 제5조 원상복구조항 있죠. 그것 때문에 다 깨진 거죠. 5조 그거를 보여주면은 법원에 대답이면은 깨집니다. 필요비 자기가 아무리 보일러를 수리해서 1,000만 원 들었다 등등등 해도 나는 원상 회복하겠다 이런 조항은 유치권 포기조항이에요. 자, 그다음 봅니다. 등기부 등본에 없는 거 유치권은 등기부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법치권도 안 되죠. 안 됩니다. 없는 거리다. 자, 그 다음에 시효에 나오는데 시효가 공사채권이 3년 시효로 3년입니다. 3년 시효로 소멸되면은 유치권도 소멸한다. 자, 이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우리 술값 밥값은 몇 년입니까? 2년. 1년. 술값 밥값. 내가 저 상남 가서 양주를 500만 원 주먹었어요. 그래갖고 이제 룸사롱 한 3번 가서 500만 원 예상 달라고 왔어요. 1년 반 뒤에 마담이 돈 내놔라고 왔어요. 나는 이러면 됩니다. 마담 단기 소멸 시효 하나 1년이다. 술값, 밥값, 숙박비는 1년인데 그냥 200만 원 주고 띵할래? 네가 자꾸 떠들래? 그럼 마담은 예 감사합니다. 그 200만 받고 가야지. 무슨 소리 하노? 500만 원 다 내라. 이러면 안 됩니다. 자, 그럼 공사대금 채권은 3년. 자, 관리비는 몇 년요? 3년. 경매에서 많이 쓰는 관리비죠. 관리비도 3년 지나면 소멸된다. 관리비. 은행 채권은 몇 년입니까? 5년. 자, 저축은행 돈을 빌리는데 부실이 생겼어요. 배당받고 부실이 한 3억 생겼어요. 3, 4억 생겼어요. 생겼는데 기간 5년 동안에 전화도 안 왔어. 근데 6년 만에 전화가 왔어요. 오고, 그 다음에 우리 또 돈 좀 벌어놨더니 전답에다가 실 감유를 막 떼놨어. 그건 풀어야 됩니다. 채권 소멸시효 겁난 겁니다. 그래서 생수기 회사들이 이랍니다. 생수기 팔고 옛날에 있죠. 고객님 돈 2만 원만 넣으면은 일단은 내가 한 10년 동안은 하여튼 자우지간 2만 원만 넣으면은 조금만 변제만 하셔도 고객님은 내가 지금 1,000만 원 받을 게 있는데 반은 떼비고 500만 원 정도만 내가 채권이 있다고 얘기를 하십니다. 2만 원만 넣으세요. 이거 뭐이 됩니까? 연장되지. 그때부터 연장이 됩니다. 또 5년간 연장이 돼버려요. 2만 원이요 그때부터 5년, 2년 되니까 그거 쏘면 안 됩니다. 원래 내야 되지만은, 자, 그렇습니다. 자, 민사는 몇 년, 민사? 개인간 차용요소 뿌리고 돈 1억 빌렸어. 10년. 몇 년요? 10년. 그 10년 되기 전에 우리 뭐 합니까? 지금은요, 소송해서 판결을 받아놓으면은, 그날부터 또 10년 이런 되는 거죠. 그렇게 받아놔야 됩니다. 그죠? 은행 채권, 잠깐만, 은행 채권은, 경매 배당이 되고, 좀 모자랐다. 좌우지간, 배당표에 100% 만족을 모시겠다. 그러면 은행 채권은요, 항시 따라옵니다. 따라오는데 어디 가느냐? 1, 2, 3, 4, 5개의 모자라면은 은행에서 그거 몇 번 연락해 봅니다. 추심 채권반에서 시제 처리반에서 연락이 와요. 오다가 보통은 신용정보에서나 고려 신용정보에서 팔아버립니다. 예로 1,000원 같으면은 3% 정도 받고 땡치게 됩니다. 알겠어요? 그러면 신용정보회사에서는 예로 1,000원 정도 한 30원 주고 사는 거죠. 3% 사가지고 손님한테 이랍니다. 당신 1억이 밀려가 있는데 1억이 밀린 게 부채가 부실이 1억인데 지는 300만 주고 산 거죠. 그래서 3천만 원만 주면은 나머지는 땡치를 주겠다. 그건 권한이 저거한테 있으니까. 부채를 저거 갖고 있으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제 3천만 원에 합의하면 됩니다. 그것도 1년 동안에 나눠서 내겠다든지 300만 원씩 10번 내겠다든지 이래서 나머지는 땡치를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보통 보면은. 자, 소멸시효 중요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사대금 요소란데 3년 후에
시효가 소멸한다.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무슨 이야기인지. 자, 그 다음 봅니다. 허위유치권. 이게 많아요. 이게 많습니다. 이래가지고 교도소 가시는 분이 많습니다. 가짜로 신고해갖고. 그러면 거기 허위유치권 신고 들어오면은 은행에서는 주로 유치권 배제 신청해달라 하고 뭐 부존재 확인 소송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또 형사 고발하면은 유치장 갑니다. 유치장. 이죠. 형사 고발. 형사가 해야 되는 경매 방해죄 뭐 이래가지고 형사 뒤에 우리 뒤에 뭐 판례가 몇 개 있습니다. 난지 보도록 하고 하고요. 그 다음 봅니다. 유치권 입증. 유치권 소송이 붙으면요. 유치권 입증은 누가 하면 될까? 낙찰자가 해야 될까? 저서 해야 될까? 공사한 사람이 해. 유치권자가 해야 됩니다. 유치권자가. 자, 내가 돈 못 받은 게 몇 억 있다. 이래갖고 이제 법정에서 다퉈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보통 보면은 이제 10억이라 해도 8억은 받아갖고 2억 못 받은 것 갖고 이야기하는 수가 많아요. 우리가 볼 때 물어보면 10억 큽니다. 5억 크고. 근데 이제 못 받은 거를 이야기해야 되는데 꼭 보면은 옛날에 도급 계약서 같은 거 가지고 뭐 유치권 신고하면서 나 그 뭐 10억 계약서 그 못 받았습니다. 그거 이렇게 많이 주는 거예요. 하여튼 유치권 존재 입증 자료는 유치권 신고자, 유치권자가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등기부에 나타나지 않는 권리. 유치권, 법치권, 임차인, 그 다음에 체불임금 이런 것들은 잘 나타나는데 여러분들이 조심해서 적어야 됩니다. 선순위 임차인일 때는 조심해야 되고 후순위는 조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후순위 전혀 없습니다. 은행 설정이 있는데 뒤에 들어왔다. 다가구주택에 은행 설정이 좀 있는데 뒤에 막 10명이 들어왔다.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알겠죠? 일단은 나가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자, 넘어갑니다. 12번. 그럼 유치권의 법령이 뭐냐? 민법에 있어요. 민법에. 민법 320조에 보니까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는 그 물건에 관해서 생긴 채권이 변제가 있는 경우는 변제를 받을 때 물건을 유치하기로 했다. 자, 이런 거죠. 외제차를 수리했어요. 500만 주고. 수리했어요. 가신다 했어. 그럼 돈 차를 달라고 하면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가신다 주인은. 돈 내놔. 이게 유치권입니다. 쉽게 말하면. 돈 내놔라. 이야기예요. 그럼 경매에서는 이제 공사를 했는데 못 받았다. 주로 그런 거죠. 경매에서는. 자, 전항의 규정은 점유가 불법 행위로 인하는 경우는 적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점유를 하더라도, 예로 지가 유치권을 1억을 주장하기 위해서 임차인이 진짜 1억짜리가 있는데 니 나가라 그거 시에 쫓아 보내고 지가 떡 앉아있더라. 유치권 한다고. 그거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불법 점유는 안 된다. 자, 경매 3대 난코서. 유치권, 법정지상권, 공유지분 해놨다. 그죠? 자, 이래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이거. 이 사람 안 됩니다. 도전. 이러면 안 되고, 도전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봅니다. 민법 322조. 자, 1번 보니까 유치권자는 채권 밖에서 유치물을 경매할 수 있다. 그래서 경매하는 경우가 있어요. 판결을 받아가지고. 나 공세 못 받다. 소송 걸어갖고 판결을 받으면 그거 가지고 임의경매, 강제경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줄 10분치입니다. 10분. 민법 328조 점유 상실과 유치권 소멸, 유치권은 점유율 상실에 소멸한다. 그래서 이게 유치권자는 이제 민법 328조 요거 많이 걸립니다. 걸려가지고 진짜 공사 아까 공사했죠. 저기 하만에 그 공장 7억 7,500 하는 거 분명히 했어요. 저거가 했는데 점유를 안 하기 때문에 못 받은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그죠. 점유 그 점유를 우스하면 안 됩니다. 공사업자는 점유를 잘해야 돼. 자, 이러면 돼. 놀고 있는 사람은 경매대 할 때 저기 본께는 공사가 있어. 본께는 뭐 공사다가 중단된 게 있어요. 공사 안 되가 아니고 다른 짓는 돈을 못 받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 가서 주인한테 가서 그죠. 건축주나 주인한테 가서 시공사 업체에 가서 내가 저기에 대해서 알바를 좀 하겠습니다. 막 200만 원 줘도 좋다. 180만 원만 주라. 그 알바는 일이 어렵다 쉽다 그러지. 그거는 막 누워 떠먹습니다. 앉아서 이제 사법고시 공부하면 됩니다. 아무도 온 사람도 없으니까. 그죠? 경매되면 이제 1차, 3차쯤 가면은 누가 끄떡을 차려오죠. 그때까지 한 1년 동안은 오는 이도 없고 외로운 산장이 됩니다. 그죠? 앉아서 그냥 밥만 먹고 라면 끼니 먹고 가서 자리만 잘 지키면 됩니다. 밤 되면 도망가 비고 집에 가고 또 새벽 되면 살도 아침 되면 오고 9시, 10시 되면 오고 그죠? 그럼 되는 거지. 상주를 하는 게 뭐 24시 3주 그거는 좀 어렵고 출퇴근하듯이 그래 하면 되겠습니다. 자, 민사집행법 91조 이게 고차법입니다.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하십니다. 자, 이래서 여러분들이 유치권을 빼야 됩니다. 진성 유치권은 책임을 져야 되고, 여기서 대부분 80%가 요거 328조 요거 때문에 깨지는 겁니다. 점유 상실. 자, 그 다음 13번입니다. 유치권이 성립하려고 하면 요건이 5가지가 다 있어야 되는데, 다 말이 되는데, 견연관계 있고, 공사비다. 자, 토목공사비도 유치권 됩니다. 특파기 한 거. 되는데 문제는, 다 특파기 공사를 내가 5억 주고 했어. 근데 유치권자가 보통 거의 90 깨집니다. 왜 깨지느냐? 특파기를 해놓고 사람이 그 상주를 안 해요. 그거 안 됩니다. 있죠? 다 있어야 돼요. 작업자는 상주를 해야 돼. 직원이 상주하든지, 아까 뭐라 했습니까? 간접 점유든 간접 점유. 그죠? 세콘 몇 개든지. 작업자는 무쨌든 간에 상주를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견연관계 있고. 그 서울공사를 창원공사비 경매 들어가는데 여기에 대해서 유치권 주장은 그건 안 됩니다. 딱 그 물건에, 당해지처럼 그 물건에 해당되는 공사. 그 다음 변제기 도래. 자, 써놨죠? 건축하다 중단된 거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럼 중단된 이게, 안 된다. 그러고 이제 경매되고 있는데, 한참 되고 있는데, 5분에 4쯤 되는데 경매가 막 대피다.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하여튼 완성이 돼요, 완성이. 자, 그 다음에 유치권자가 현재 점유 중. 아, 이게 중요합니다. 3번, 동그라미 5. 니 돈 받아라. 그러면 내 줄 때까지 딱 점유를 자리에 내주지. 예를 갔는데, 낙찰할 때까지는 있더라. 있는데, 낙찰하고 한 일주일 때 가본 게는 아무도 없어. 공장에. 그래갖고, 좋다. 맨날 가서 사진을 또 찍고 동영상도 한 5분씩 돌려갖고 탁 해보고 해갖고, 그래갖고 한 달 정도만 유지되어 버리면은 그건 깨지는 거야. 근데 점유를 어느 시기를 안 하면은 이게 깨진다고 봐야 되느냐. 이게 아직 답이 없어요. 8년 잘 안 나오는데, 우리 이제 이 석박사들 얘기할 때는 한 10일 이상을 점유를 안 하면은 깨지는 게 맞지 않느냐. 그렇게 해석을 좀 하고 있습니다. 주로. 자, 그 다음에 타인의 물건은 안 됩니다. 지 부동산은 유치권 안 됩니다. 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지 부동산 지가 유치권 신고하는 사람이 있어. 그건 안 됩니다. 그건 내가 공사를 뭐 추가 공사했다 이라고 그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배제 특약 있으면 안 된다. 그죠? 은행에 대출 받는다고 유치권 배제 특약 이런 걸 내면 안 되고 포기각서 주는 이런 거죠. 유치권 포기각서. 유치권 포기각서를 제출했다. 은행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은행에 유치권 포기각서 제출.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이거는 이제 조금 어렵다. 돈 받기가. 낙찰자는 좋은 거죠. 좋은 거를 받게 된 거죠. 좋은 거를. 자, 나가 하나 더 넣었어요. 6번에. 경매 시 집행관 작성 현황 조사서에 유치권자 점유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야 유치권자 유일하지 없으면은 패소가 되고 우리가 중요하다. 사실은 실무상에 보면 우리는 경매이기 때문에 6번이 더 중요해요. 자, 점유한다 안 한다 이런 거는 여러분 판단을 못 하죠. 못 하는데 집행관 작성 현황 조사서에 있잖아요. 야, 그거를 보고 우리는 판단한다. 그죠? 판단한다. 내가 볼 때는 그거를 보고 판단하는데 일단은 한 90%는 이길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고 10%는 질 수도 있습니다. 왜 지느냐? 집행관에 갔어. 갔는데 사람이 없어. 없네. 그 사진 대장 찍고 여장 찍고 와뺐어요. 한 2, 3분 만에. 그때 사람이 큰 거 한다고 화장실 안에 쓰는 거야. 알겠어요? 집행관은 몇 번 갑니까? 한 번 가고 매일 안 갑니다. 어떤 경우는 딱 한 번, 어떤 사람은 2번, 어떤 경우는 3번, 4번 이렇게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진짜 좋은 사람인데 대부분 한 팩이 안 갑니다. 해필이면 그때 내가 화장실에 갔을 때 그 사람이 내 화장실도 왔다 갔네요. 안 그러고 이죠. 내가 밖에 식당에 밥 사 먹으러 갔는데 잠시 그 1시간 빼앗고 앞에 식당에 굶으면 안 되니까 그 앞에 차 타고 와서 앞에 바로 한 300m 앞에 밥 한 그릇 먹고 1시간 만에 왔는데 해필이면 점심시간에 딱 와가지고 사진 찍어갔다. 이럴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객관적으로 봐가지고 일단은 우리는 낙찰자 입찰자 입장에서는 현황조사가 중요하다. 일단은 그게 사진이 딱 찍혔다 그러면은 대출도 잘 안 됩니다. 사진이 안 찍히면 잘 됩니다. 대출이. 알죠? 유치권에 선임 안 한다 보고 제가 했을 때는 야 그래서 막 전국에 하여튼 영남 쪽에 나한테 나왔어요. 서울도 막 전화 옵니다. 찜질방차 받았는데 뭐 대출 좀 해주세요. 뭐 50억짜리 찜질방 20억에 받았는데 보면 유치권이 뭐 신고가 23억씩 막 돼가 있어. 23억씩. 그래 보면은 집행관에 언급이 없으면은 한번 내려오고 있어. 있으면은
빨리 전화 꺼내 있어. 무슨 말이죠? 자, 임약서 받았어. 준 보증산지는 은행에 뭐랍니까? 빨리 어있어. 보증산지는 빨리 꺼내 있어. 자, 넘어갑니다. 유치권의 소멸 원인.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 요건이고 존속 요건이다. 점유를 상실하면 유치권은 당연합니다. 이게 자주 나와요. 자, 넘어갑니다. 그 다음 또 그림 한번 봅니다. 무슨 그림인지. 지족신의 우리 경매 사이트입니다. 유치권자가 점유를 상실하면 안 되고, 그죠? 소멸 사유는. 또 그 다음에 주인 없이 임대하면 안 됩니다. 아, 이것도 많이 걸려요. 주인 없이 임대료 비싸. 보니까 1층에 공사했는데 1층에 빵빵하게 월세를 많이 받을 수 있어. 그래갖고 이제 그 무슨 업체고 가끔 있죠. 땡가리 치고 막 아줌마들 불러가지고 막 선물 주고 짜고 하면서 뭐 한 달, 두 달, 석 달 빌리잖아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게 만약에 사진이 있고 뭐 그게 이제 연속으로 좀 들키면은 그건 시간이 깨진 거예요. 낙찰자는 그런 걸 잘 찍어놔야 돼. 그렇죠? 자, 그 담보 정하고 어디다가 담보를 정하고 이러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입증 책임. 유치권이 존재한다. 입증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유치권자에 있다. 권자에. 자, 그 다음에 소멸 사유는 점유를 상실하든지 불법으로 점유를 한다든지 무단으로 임대를 한다든지 예를 아파트든지 지어가지고 뭐 임대 상가 같은 거 지어가지고 뭐 1, 2층에 셀 임대 나문다든지 이러면 안 됩니다. 담보를 낸다 이러면 당연히 안 되죠. 자, 그 다음 봅니다. 3번 기타 주요 내용. 유치권자에는 판결물이 있으면 경매 가능하다.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동그라미 2번 유치권자는 등기부에 기재가 없다. 없어서 여러분들이 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유치권 배제 신청 은행 가서 좀 물어보면 되겠고요. 자, 인테리어 공사비는 유치권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건물의 가치 증가는 돼요. 그럼 인테리어 공사는 왜 안 되느냐? 그거는 건물의 가치 증가가 아니다 이러 봅니다. 건물 가치 증가. 주로 이런 거죠. 창원의 조항동에 옛날에 신한은행에서 그 임대를 놨는데 3층에 미치가가 있어요. 미치가인가? 무슨 치과지? 화인 치과가? 하여튼 치과가 3, 4, 5천원 쓰게 됐어요. 자, 저가 필요해서 엘리베이터 나왔어. 엘리베이터 1억 주고. 그거는 유치권이 됩니다. 그러나 미치과에서 안에 내부 시설한다고 5억 들어갔다. 그거는 유치권이 아닙니다. 알겠어요? 건물의 가치 증가. 그 정도는 유치권이 가능하다 봅니다. 그 다음에 소멸시효 3년 아까 얘기했고요. 공사비 체납관리비도 3년 그죠? 자, 그 다음에 통상적으로 대출이 잘 안 될 수가 있다. 그래서 이제 사진에 유치권자가 있고 짜고 막 꼬냐꼬냐 써놓으면 대출이 안 합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대출을 어떻게 받느냐? 그건 다 안 빼야 돼. 받는 방법이 있어요. 유치권에 딱 낙찰받고 나면은 받는 방법이 있다. 자, 간단히 설명해 드릴게요. 우짜는 이런 거예요. 내가 낙찰 받아본 게네. 뭐, 유치권이 막 신고 들어왔는데, 받으러 보니까 대출을 안 해줄게, 은행에서. 그럼 이랍니다. 나는 경매 검색이라고, 예로, 서울이다. 그럼 뭐, 막 경남 거죠. 경남에서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대출을 안 해주라더라. 자,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고된 거를 내가 하나 낙찰 받았어요. 그리고 요거를, 예로, 요거를 9억짜리 10원을 받았어요. 유치권이 있죠. 요것만 보고 전부 다 하면 안 된다고 해요. 그럴 때 어찌 하면 되느냐. 경남에서 유치권이 신고된 거 매각 전부 해서 검색을 딱 해봅니다. 해보면은, 이 검색을 딱 하면은, 이제 유치권이 신고가 됐는데, 있죠. 전부 다 있죠. 유치권이 신고됐습니다. 되어 있죠, 지금. 그럼 여기 한 두세 달 전에 거 예를 들면 지금 같으면 한 7월달 되겠네. 7월달에 요런데 등기부를 띄보면은 은행이 나오겠죠. 은행이 대출이 은행이 나오겠죠. 그거 전화하면 됩니다. 그거 전화하면은 옛날 같으면 내가 진료할 때는 신한은행 마산역 지점이 거의 95%입니다. 95% 직결되니까 그죠. 그거 전화해야 되지. 쓸데없이 저기 우리은행 하나은행 백날 전해봤자 안 된다. 유치권 여지 이것만 딱 보면 그만 은행원들은 그만 도망갑니다. 대출 그만 아이고 손님 유치권 포기학서 가오면 해드리겠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렇게지
유치권 유자만 딱 넣어도 그만 막 고개를 딸래 흔듭니다. 그러나 신한은행에 전화하면은 이제 옛날 그때는 내가 다 해주던 웬만한 거. 그죠? 방법 알았죠? 자, 물어봅니다. 종교시설 절 낙찰받으면 대출 됩니까? 안 됩니까? 절 잘해줍니까? 잘 안 해줍니까? 안 해주죠? 자, 그래서 여러 물건 종류의 종교시설 낙찰받아. 종교시설. 종교시설 어디 있네? 종교시설이 없나? 자, 빨리 찾아. 종교시설 어디 있나? 밑에 있네. 그럼 보이더라. 여기 있죠. 종교시설. 이거 낙찰받으면 대출이 잘 안 됩니다. 이게 종교, 이씨, 금방 쓰네. 응? 여기 있네. 자, 검색을 해보니까 종교시설을 검색하니까 지금 세 건이 나오네. 세 건이. 자, 요렇게 해서 이제 종교시설이 진행되는 물건을 이렇게 여러분 검색을 했어요. 지금은 안 나오는데, 그런 거를 이제 낙찰받으면은 여기다가 매각 전부 이래가지고 딱 검색을 누르면은 지금 이거 막 나오죠? 종교시설이 낙찰이 되었다 나오죠? 그럼 여기다가 등기부를 띄가지고 물어보면은 가능합니다. 딴 데는 잘 안 돼요. 알겠죠? 이해가시죠? 그렇게 해석을 한다. 자,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래서 대출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하여튼, 막, 유치권을 짜고, 이렇다면은 잘 안 해줄 겁니다. 은행에서는. 자, 토지만 낙찰받은 경우에, 건물의 유치권 신고도 없다.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어요. 그죠? 토지만 낙찰받는데, 건물에 뭐 유치권이 뭐 100억이 들어오든 말든, 나는 땅 낙찰받는데, 건물에 뭐, 제가 신축 공사 건물이 뭐 20억이 있다, 말았다. 그거는 철거 대상이 되는 거고. 그죠? 법칙은 거의 성립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대부분 철거고. 만약에 성립돼도 나는 10억짜리를 3억에 받아보면 됩니까? 10억에 대해서 연 4% 정도의 지료를 받을 수 있는 겁니다. 10억에 대해서. 그래 받는 게 좋단 말이에요. 자, 4번 봅니다. 조사 방법이 대처 방법. 법원의 경매 자료는 확인을 참 어렵죠. 그죠? 어려운데. 자, 주로 은행에 물어보면 잘 압니다. 은행에 물어보면은, 은행에서는 주로 이제 특히 임차인이 식당 같은데 뭐 대형 식당에 유치권이 막 신고하죠. 임차인들이. 우리 시설을 5억 주고 시설했는데, 뭐 투썸 플레이스. 그죠? 등등. 우리 5억 주고 신청했는데, 수리했는데, 리모델링 했는데, 유치권 신고해서 받아야지. 이랍니다. 자, 그럴 때는 이제, 은행에 대출 받을 때, 보통 조사하죠. 임대차 조사. 했을 때, 유치권 포기하겠다 하는 조항이 있으면 좋다, 나쁘다. 낙찰 입장에서. 좋지. 입이 쫙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는 대출도 잘 되고, 유치권도 성립 안 하는 거, 그런 거예요. 하여튼, 은행에 물어봐라. 은행에 잘합니다. 은행들은 경매담 나오면 보통 한 5년, 7년, 10년 해비거든요. 하기 때문에 전문가 다 됐어요. 다른 건 몰라도, 그 부분, 유치권, 이런 데는 제가 다 합니다. 그거 유치권 성립 안 됩니다. 낙찰 받아 있어. 이러면 탁 받으면 되고. 우리가 알아본 게네, 5억 중에서 3억은 성립하는 것 같더라. 이렇게 하면은 마음속으로, 아이고, 3억은 내가 또 안아야 되겠구나. 느낌 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서류상 조사, 이라고. 하여튼, 인도 명령이 안 되면 부당이득 명도 소송을 하자. 지도 등록 부당이득 발행 청구 소송. 자, 5번 봅니다. 5번. 유치권이 성립하려면은 법원에서 집행관이 작성한 현황조사서에 점유가 돼야 유리하다. 이렇게 봅니다. 자, 13번 봅니다. 14번. 유치권의 의의는 뭐냐? 의의는 방금 설명드린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자가 채권이 변제일 때는 변제를 해라. 이래가지고 민법에서 나온다. 당연한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넘어갑니다. 자, 여기 보면은 유치권과 동시행 항배권 차이하고 유치권에는 점유가 성립요건이다. 자, 이런 조항이 있습니다. 점유가 요거를 아주 많이 봐야 됩니다. 점유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유치권을 여러분들이 잘 주장을 할 수 있다. 점유가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성립요건. 타인 소유의 물건이어야 한다. 타인 소유 물건. 내 물건 안 됩니다. 적법한 점유를 해야 되고, 채권이 변적이 돌아야 되고, 배제 특약이 없어야 되고, 아까 설명드렸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16번. 유치권자의 권리는 뭐가 있느냐?
경매를 넣을 수 있다. 넣을 수 있습니다. 판결을 받아야 되겠죠. 당연히. 판결이 있어야 경매를 넣습니다. 그 다음에 유치권자는 과실 수취권이 있다. 그 다음에 유치물 사용권, 비용 상처, 아주 어려운 말 해놨는데, 이거는 읽어보세요. 유치권자의 의무. 자, 요거 잘 봅니다. 유치권자는 채무자, 집주인의 승낙 없이 유치물의 사용되어 임대입니다. 임대를 하고 깨진 사람 많아요. 임대하면 안 됩니다. 담보 제공을 하면 안 된다. 승낙 없이. 그러니까 임대를 할 때는 임대차 계약서에 채무자도 도장을 찍고 지도 도장 찍고 이러면은 조금 나은데 지만 복견에 계약서가 임대가 됐어요. 그건 안 됩니다. 알겠죠? 그냥 3천짜리 상가를 크게 지었어요. 100억 주고 지었어요. 유치권을 주장해요. 근데 가만히 빼어나면 안 되니까 지가 돈도 받고 싶고 그래서 1층을 쪼르륵 임대를 놨어요. 1대1로. 이거 안 됩니다. 알겠죠? 채무자의 승낙, 채무자고 그건 이제 도급인하고 같이 임대를 놨다. 그거는 또 될 것 같다 느낌이. 채무자 승낙 없이 도급인의 승낙 없이 임대를 놨다. 임대차 계약서 볼게. 그런 거는 발견과 당하는 즉시 유치권은 깨진다. 이런데. 자, 그 다음에 17번. 매수로 인해서 말소 인수되는 권리가 있다. 그죠? 있는데 쭉 넘어갑니다. 자, 뒤에 그림 봅니다. 그림. 자, 선순위 가등기 조심해야 되겠죠. 그러나 담보 가등기는 문제 있다, 문제 없다. 문제 없죠? 돈 빌리는 거. 건의장 설정하고 똑같아요. 담보 가등기는. 그러나 소유권 이전 가등기가 선순위더라 그러면 납부받으면 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큰일 납니다. 조심해야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뭡니다. 이거 뭡니까? 고추가. 하여튼 뭐, 그렇다요. 가등기. 등기상 가등기에는 낙찰로 소멸되는 담보 가등기와 가등기 건자가 본등기라면은 낙찰자는 소유권 이전 청구권 가등기가 있다. 맞는 얘기죠? 자, 요거는 밑에 건 조심해야 되겠죠? 위에 거는 사실 신경 쓸 거 없고 1번 설정에다 보면 되니까 신경 쓸 거 없어요. 자, 그 다음 보면 오른쪽에 하나의 가등기에 전혀 다른 권리가 존재한다. 이런 고추는 없다. 고추. 하여튼 요거는 이제 소유권 이전 가등기. 요거는 뭡니까? 담보 가등기. 이 말이 들어갔다. 그림이. 요 그림을 지족선의 회장님이 그리시거든. 아, 여성분인데 지금 연세도 이제 내보다 조금 더 있으실 건데. 하여튼 잘 그리셔. 그동안에 아주 이 그림 그려보면 아주 시사 만평이라. 만평다. 자, 그 다음 봅니다. 인수 말소되는 권리 봅니다. 인수 말소되는 권리. 요거는 주로 우리 1번 건의당이 많이 해당이 되는데, 자, 그림 봅니다. 노란 거 봅니다. 건저당 뒤에 뭐 붙었다. 이거 말소 됩니까? 말소 안 됩니까? 이거? 말 되죠? 자, 됩니다. 자, 뒤에 그림 봅니다. 뒤에 그림 보면은, 여기 보면은 전세권이 있고, 저당권이 있고, 유치권이 딱 있다. 이거는 뭡니까? 인수다. 인수인데, 등기부에 올라갑니까? 안 올라갑니까? 다시. 자, 유치권 이게 등기부에서 이게 뭐, 갖고 얼굴에 이런 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유치권은 등기부에는 기록이 안 되는 겁니다. 등기부에 기록이 안 된다. 제가 혹시 법무부 장관이 되면은 갖고 얼굴밖에 없죠. 병구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전세 세입자들의 전입 확정 이런 거 보증금 이런 거를 다 좀 권리를 넣고 유치권도 신고하라. 유치권이 있으면은 그걸 다 좀 등기부 병구에다가 만들어 가지고 임금 채권 니도 신고해라. 그거다가 그래야 정확하죠,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동훈 장관이 물어서고 제가 법무부 장관이 혹시 위촉을 받으면은 갖고 얼굴 말고 뭐로 만든다고요? 병구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하여튼 유치권은 조심하자 말이고. 자, 그 다음 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권리와 의무, 경매를 신청하시고 과실, 아까 한 거죠. 막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